자, 12강입니다. 12강은 비인칭 주어, it. 자, 많이 들어보셨죠? 비인칭 주어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거는 연습 문제도 한 장밖에 없고 아주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어는 시간, 날씨, 온도, 거리, 상황 등을 표현할 때 종종 주어가 필요 없지요 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었어요. 3시다. 지금은 3시다 할 필요 없죠. 그냥 3시다 하면 끝이에요. 뭐 다른 주어가 필요 없죠. 그리고 날씨를 해볼까요? 뭐 비 온다, 화창하다. 그러니까 뭐 날씨라는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 10도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10도다. 거리, 멀다, 가깝다. 상황은 상황이 안 좋다, 그냥 안 좋아. 이렇게 괜찮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지금 한국어는 다 주어를 그냥 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말을 해도 됐죠. 근데 영어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주어를 함부로 버려서 문장화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영어는 위치 개념, 이 들어갈 자리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주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를 하나 넣어주는데 그 주어를 비인칭 주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날씨가 흐리다, 비 온다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래요. 흐리다 하면 이렇게 흐리다. 우리는 흐린이라는 형용사 어때요? 니은으로 끝나죠.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형 의미를 동사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의미 개념이 있어서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니까 흐린을 흐리다 해버리면 바로 이게 동사 개념이 성립해요. 그래서 흐린, 이걸 그냥 흐리다 해도 주어가 없어도 얘가 동사화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예를 들면 cloudy라는 구름 낀 이런 형용사, 흐린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싶은데 이 자체는 그냥 형용사일 뿐이죠. 얘가 동사화 되려면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be cloudy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고 얘를 그냥 주어 없이 be cloudy, 이게 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요것만 가지고 지금 하면 얘가 명령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뭐 명령문을 뭐 앞에 명령문일 때는 항상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런 게 우리는 꼭 필요 없었죠. 우리는 뭐 명령문이라고 동사를 제일 앞에 두는 개념이 없었잖아. 명령문이어도 동사는 우리는 항상 제일 끝에 있으니까 이걸 먹어라처럼. 근데 영어는 이 위치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여기에 주어 it이라는 어떤 비인칭이라는 말은요, 인칭을 굳이 정해두지 않는다. 말 자체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넣는 주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놓고 is cloudy라고 해줘야 이게 이제 흐리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는 어미 개념이 있어서 어미 변화로 쉽게 형용사를 동사화 시킨다. 영어는 그렇게 못해서 주어 하나를 넣어준다. 이렇게만 놔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명사일 때도 한번 볼까요? 명사일 때. 명사일 때를 보면 뭐가 있을까? 봄이다. 자, 우리는 어때요? 봄이다라고 할 때 봄이라는 명사에 우리 어떻게 했죠?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방법이 이 형식에서 했죠. 우리는 이나 가라는 복격조사를 붙이고 다라는 종결 어미를 붙이면 봄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명사를 동사화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굳이 주어를 말할 필요 없이 봄이다, 겨울이다, 밤이다.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 spring이라는 이 봄이라는 명사를 우리처럼 어미 변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 성분이 되려면 be spring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둘 수 없어서 여기에 it is 해서 하나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인칭 주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를 그냥 주어가 필요 없는데 굳이 넣어주는 주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조금 더 왜 필요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지금 연습 문제 설명을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자,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옆에 박스 설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몇 시다 아니면 뭐 계절이 언제다 뭐 또 뭐 있나 몇 년도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개념이 다 시간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 예문 들어가서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5시다. 우리는 주어 필요 없죠. 그냥 5시다 하면 끝이에요. 5시라는 명사에 이 다를 붙인 거죠. 5시 다 끝이에요. 영어는 it is 5 o'clock 이렇게 해요. it을 넣어주고 is 5 o'clock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시였다면
영어는 어떻게 한다? It was 5 o'clock 하겠죠. 우리는 이다라는 거에 쌍시였다, 였다 하면 끝나니까. 됐고 7시 40분이다. 였다네. 7시 40분이었다. It was 7:4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월요일이었다. 이다. It is Monday. 요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it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12월이었다. It was December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는 비가 왔다. 어제는 갈로 쳐놨네요. 비가 왔다 했는데 자 이걸 일단 옆에 예문을 보니까 It rained yesterday라고 돼 있어요. It rained yesterday. 그럼 여기서는 사실 rain은 동사죠 그냥.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영어는 날씨 표현할 때 rain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rain이 명사로는 비죠. 그리고 동사로는 비 온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rain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사에 y를 붙이면 이렇게 형용사 되는 이런 영어는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건 제가 PDF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놔 볼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비 온다라는 동사고 얘는 비 오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얘가 비가 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 it rains 하면 되겠죠. 현재니까 it rains. 그럼 비 온다라는 표현이 됐죠. 그런데 요걸 쓰려면 이거 형용사니까 is rainy 해야 된다는 거예요. it is rainy. 그래서 요 비 온다라는 표현이나 뭐 눈 온다 같은 표현들은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가 왔다 하려면 is를 was로 바꾸면 되겠죠. it was rainy. 이건 어떻게 할까요? rainy 동사니까 과거로 rained 하면 되겠죠. 비 오고 있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is raining 해야 되겠죠. 비가 오고 있다. 진행형으로. 근데 비동사 형용사 연결한 거 진행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비가 온다거나 비가 왔다거나 비가 올 거다는 가능하죠. It will be raining은 가능하겠죠. 근데 비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형용사를 써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동사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예문이 It rained yesterday. 비가 왔으니까 rained yesterday 한 거예요. 요거 첫 번째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지금 yesterday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어제 비가 왔다라고 하면 어제는 비가 왔다. 어제가 마치 주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yesterday는 좀 기니까 today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Today is my birthday.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 생일이야 해서 이 today는 분명히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니까, 그죠? 얘는 주어예요. 주어라면 얘의 품사는 뭘까요? 당연히 명사겠죠. noun이면.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today는 지금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I will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today. 자, 여기서 today는 뭘까요? 나는 그녀를 만날 거에서 문장이 끝났고 today는 분명히 meet을 꾸며주는 부사겠죠. 얘는 부사예요. adverb인 거죠. 그래서 특히 요일을 나타내는 요일이란다. today, tomorrow, yesterday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부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자, 어제는 비가 왔다라는 개념을 비인칭 주어를 써서 it rained yesterday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면 과거니까 it was rainy yesterday가 되겠죠. 이렇게 말할 때 yesterday는 분명히 부사입니다. 그러면 yesterday를 주어로 써서 비 왔다라는 표현을 못할까요? 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yesterday는 가능하겠죠. yesterday was rainy에서 yesterday는 분명히 주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비인칭 주어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밑에도 나오니까 또 한번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방금 거 이해하셨죠? 날씨 레인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동사도 있고 레인이라는 형용사도 있으니까 be rainy 하거나 rain, rains, rained, is rainy, was rainy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이해해 두시고 yesterday, tomorrow 뭐 이거 today 이런 것들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맑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맑다, sunny를 한번 적어봤는데 it is sunny today 했죠. 여기서 비인칭 주어로 문장을 시작을 했고 today는 분명히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today is sunny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때 today is sunny에서 today는 명사고 여기서 it is sunny today에서 today는 부사다라는 것도 그냥 한번 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멀다 가깝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먼이라는 far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it is far 하면 멀다 가깝다 it is close 가깝다 이렇게 되죠. close는 이게 형용사로는 가깝다, 동사로는 닿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형용사일 때는 close 이렇게 발음이 되고
동사일 때는 close라고 말하면 돼요. close. 그거 하나 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 개념이었죠. 그리고 어둡다. It is dark. 밝다. It is bright. 그러니까 이게 날씨 개념하고 비슷한데 이걸 명암이라고 해요. 명암. 밝다, 어둡다. 그럼 이럴 때도 비인칭을 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바깥이 어둡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바깥이 어둡다. 자, it is dark. 바깥, outside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outside는 분명히 부사죠. 어둡다, 바깥이 어둡다. 여기서 부사예요. 그런데 outside is da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outside is dark.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얘는 뭐겠어요? 품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It is dark outside. 자, 어쨌든 됐습니다.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늦었다. It is late. 그죠? 그리고 너무 이르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t is early인데 너무니까 it is too early.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를 바꿔서 시제 표현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너무 일렀다. It was too early. 이것은 너무 안 되죠. 너무 일렀다. 이른 시간이었다. It was too early. 그럼 너무 이른 시간일 거야는 어떻게 할까요? It will be too early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상황이 쉽지 않고 끔찍하군 했는데 상황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얘들은 이제 영어에서는 상황도 비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situation이나 뭐 이런 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it is not easy, it is terrible 이렇게 해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물론 이제 밑에 가면 또 딴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 하나 더 넣어서 비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표현들에서 예를 좀 더 만들어 넣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비인칭 주어를 쓸 때요,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오고 뒤에 여기서 나오는 요 형용사든 명사든 얘 때문에 얘가 날씨인지 날짜인지 시간인지 거리인지 밝다 어둡다의 명암인지 상황인지 이게 뒤에 오는 예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화되지 않은 주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의 의미로 이미 다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it is, it was 쭉 있는데 그거 빼고 뒤에 쫙 보시면 시간, 10 o'clock, 시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얘들이 자, sun이라고 날씨가 화창하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It is sun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빼고 su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날씨 어때? sun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물론 회화체에서 그렇게 하겠죠. 상황이 어떠냐? terrible. it is 안 써도 되는 거예요. terrible. 근데 빼려면 it is를 다 빼야 되고 아니면 be를 넣고 sun이나 be terrible 이런 건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거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자, 됐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나타낼 때 옆에 보면 뭐 이런 예문이 10도다. 도라는 건 보통 이렇게 degree를 많이 써요. degree. degree가 원래 이 자체가 명사로 정도라는 도를 뜻하는 거예요. 정도. 어떤 수준, 정도. 그래서 degrees 하면 몇 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10 degrees 하면 10도다. 그리고 뭐 이 C가 붙기도 하죠. C가 붙으면 이거는 섭씨가 되죠. 셀시어스라고 하는 섭씨가 돼요. 섭씨 몇 도다 하면 degrees Celsius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화씨일 때는 뭐 Fahrenheit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때 나오면 보시면 되고 셀시어스, 페르나이트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디그리즈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됐고 그럼 밑에 이제 박스 하나가 더 나와서 이런 게 나와요. 물론 비인칭 주어 없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비인칭 주어로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비인칭 주어 없어도 돼요. 되는데 얘들이 습관상 비인칭 주어를 쓰니까 우리가 한번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머리로 이게 뭐 비인칭 주어네 뭐네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익혀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비인칭 주어 안 쓰고 표현한 걸 한번 볼게요. 오늘은 춥다. Today is cold. 아까 말씀드렸죠. Today는 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oday is cold 가능한 거예요. 주어죠. 근데 it is cold today가 얘들은 더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제는 더웠다. Yesterday was hot. 얘들은 어떻게 쓴다? It was hot yesterday. 이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고 내일은 흐릴 거야. Tomorrow will be cloudy. 해도 되는데 It will be cloudy tomorrow. 이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고 날씨가 좋다라고 말할 때 날씨는 항상 the weather입니다. 그러니까 the weather is great. 이렇게 해도 좋은데 좋아요. 근데 it is great 라고 하면 깔끔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이게 날씨이기 때문에 the weather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it is great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나쁘다? The weather is bad. 그냥 하면 it is bad.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이런 비인칭 주어는 회화체에서 주로 즐겨 쓰겠죠. 왜 그러냐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끼리 이게 날씨 개념인지 상황 개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써야 돼요. 그게 전혀 아니면 오히려 이런 문장이 좋겠죠. The situation is great. The weather is great. 이렇게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체에서 둘 다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말할 때 비인칭 주어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가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온도가 20도다. 어떻게 한다? The temperature is 20 degrees Celsius 이렇게 했는데 the temperature 왜 어차피 20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it is 20 하는 게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일요일이다. 이건 아까 했던 today is Sunday, it is Sunday today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상황이 끔찍하다. The situation is terrible. 이렇게 하면 서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The situation is terrible. 이게 당연히 의미 전달에 좋죠. 근데 공감하고 있다면 같이 뭘 보고 있어요. 야, 이게 상황 심각한데? 그때 뭐다? It is terribl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리는 3km다. 말하자면 the distance가 거리니까 the distance is 3km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때는 뒤에 어차피 3km라는 게 거리니까 굳이 the distance 할 필요 없이 it is 3km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자, 이제 뒤에 예문 프랙티스 아주 짧고 이건 할 것도 없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몇 가지만.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뭘 한번 해볼까요? 5월 3일이다. 날짜 읽는 거예요. 날짜. 날짜는 보통 이 서수로 읽죠. 서수. 서수는 뭡니까? first, second, third, 쓰 붙이는 거. fourth, fifth, tenth, 이런 거. 그걸 서수라고 해요. 그 날짜는 그러니까 May 3라고 하지 않고 May 3rd. 만약에 5월 10일이면 May 10th. 11일이면 May 어떻게 할까요? 11th 이렇게 했죠. 11th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럼 21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21st, 22일이면 22nd, 23일이면 23rd. 이해되시죠? 이 날짜 개념이 이거 서수로 읽는다라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늦봄이다. 6번에 늦봄 할 때는 it is late spring 나오고 하면 돼요. 이르는 early spring 나오고 하시면 되고, 그런 예문이 몇 개 나와 있고, 8번은 지금은 2100년이다 했는데 it is, 자, 2100년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거 2100년. 이런 개념은 그냥 2000 읽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2000하고 1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쪼갤 수 있게 여기 숫자 단위가 있으면 쪼개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1999 이렇게 읽으시죠. 그죠? 두 개씩 쪼개서 10단위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이건 다 하시는 걸 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모르시면 그냥 하면서 조금씩 읽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내가 영어 못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건 국어책, 역사책, 사회책에 있는 문장을 써내느냐 못 써내느냐를 따지는 건데 요거 읽고 못 읽고 때문에 영어를 한 해 못 한 해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됐죠?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셔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쭉 내려가 보면 별 게 없는데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15번 한번 볼까요? 밖에 비가 오고 있다. It is raining outside.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비형용사 is rainy 가지고는 진행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다 하려면 it is raining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is raining이 속에 비 오고 있다 지금일 때는 그런 진행의 의미도 포함은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 의미를 전달하려면 is raining, was raining, will be raining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18번에 it is a beautiful day가 되겠죠. 끔찍한 날이다. 뭐다? it is a terrible day가 되겠죠. 요런 게 되고 밑에 멋지군 is great, 지겹다 it is boring 돼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비인칭 주어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법이 어떻네 저떻네 할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오히려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 그러면 it 썼다 치자. 비인칭 썼다. 그럼 뒤에 나와서 쓸만한 형용사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 표현은 제가 이미 박스 하나로 이렇게 대충 적어놨죠. 그 날씨 개념은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고 입으로도 한번 익혀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황을 나타내는, 시츄에이션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제가 PDF로 한번 만들어서 거기 PDF
예, 조만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오히려 이 비인칭 공부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시다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it is, 뭐 it was 이걸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뒤에 오는 필요한 형용사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날씨 표현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요거 너무 소홀히 보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익혀 두시면 언젠가 써먹게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제가 PDF 정리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PDF 제가 오늘 만든다고 약속드린 게 두 개네요.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PDF 하나, 그리고 상황을 표현하는 형용사 PDF 하나. 이렇게. 자, 애법 길게 들어갔네요. 자,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인칭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끝!